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장, 이 정권 재창출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그를 위한 대안으로 야권의 지지율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호감 여부를 떠나서 일종의 대안 부재로 인한 울며 겨자 먹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헌법수호, 실은 교회수호 차원에서 이 윤 총장의 애매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차 토론회에서 북핵에 맞서 전술핵 배치에 긍정적이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전술핵 배치는 북한에도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전술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윤 총장은 6일 전인 22일 안보 공약 발표 당시에 남북 간 개방과 소통 등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변화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3자 간 대화 상설화,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 가동, 조건 없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이 없는 대북인도적 지원. 대체로 교류협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과의 대북정책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애매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현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보다도 정상회담 등 남북 간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중심의 비핵화를 돕고 비핵화가 진전돼서 확실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보이면 먼저 경제협력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대북인도적 지원만큼은 조건 없이 하겠다. 사실상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윤 총장의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정책은 좀 아리까리하다. 무엇인지 잘 파악이 안 된다.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외교안보 통일 영역에서 윤 총장 본인의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긴 이야기는 7월 3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가 제일 길어서 그의 속내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윤 총장은 우선 김정은과 얼마든지 만나겠다면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해도 유엔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해줘야 한다. 그건 헌법상의 요구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상의 요구.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어서 북한에도 양은 냄비 공장이 아니라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핵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일반인은 이 잘 파악이 안 되는 내용 같은데요. 해석이 필요한 말들이죠. 제가 분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라고 윤 총장은 일관되게 얘기하고는 있죠. 북한 비핵화, 핵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말이고 반드시 필요한 말이죠. 또 북한 비핵화가 되면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적 대북 지원만큼은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심지어 국제사회 제재를 뛰어넘어서라도 지원하겠다라는 주장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만 윤 총장의 이런 인식은 사실상 틀린 말들입니다. 틀릴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우선 북한은 수령 독재 체제가 지속되는 한 결코 비핵화할 수 없는 체제라는 통찰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6.25 이후에 체제 운명을 걸고 만든 것이 바로 핵무기죠.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대량 화사 속에서도 완성시킨 것이 핵무기입니다. 그런 핵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빼버린 채 교류협력만 말하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정권 이래 실패해온 햇볕 정책의 계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지난 6월 15일 북한의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해서 그 이후 수많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만들어낸 6.15 남북공동선언, 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21주년을 맞아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방명록에는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윤 총장의 대북 인식이 낭만적이고 위험할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엿보인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까지 비핵화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적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이 인도적 대북지원이 첫 번째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피하면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비핵화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 세 번째 그것이 헌법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헌법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윤 총장이 말하는 인도적 지원은 헌법상의 요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죠. 즉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북한 정권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죠. 반란 세력, 반역 단체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사법부도 뒤바꾸지 못한 70년 넘게 지속되어 헌법적인 판단,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헌법은 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 지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평화적 수단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조선노동당이라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군 해체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북한 땅에 들어섭니다. 다만 이걸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헌법이죠. 따라서 김정은 정권을 돕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적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적으로는 위헌입니다. 형법상 여적죄와 한첩죄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만일 김정은 정권을 도와야 한다면 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조건부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자유왕래를 조건으로 한 지원이라거나 남한 국민의 북한 지역에 자유방문을 조건으로 한 지원이라거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민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지원, 또는 북한의 자유로운 기독교 선교와 전도의 자유를 조건으로 한 지원,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조건으로 한 지원,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달지 않는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죠. 과거 분단 독일에서도요, 서독의 동독 지원은 모두 조건을 달아서 지원했습니다. 동독이 변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고요, 또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고요, 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것, 즉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어디에, 누구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삼불원칙이 유지되면서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고요. 서독의 친척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이래 지속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지원이었습니다.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 지원이었습니다. 해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1조 원가량의 현찰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향한 지원이었죠. 개혁, 개방이 아니라 주민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대적하는 수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수단이 됐을 뿐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지원 등 소위 인도적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지원일 뿐 주민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진실입니다. 주민 지원을 하고 싶으면 수용소에 갇힌 지하 기독교인들부터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풀어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8만 명 넘는 국군 포로들, 지금도 200명 가까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그 국군 포로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다 빼버린 채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정권 지원이지 주민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 임산부 지원이라는 것, 북한의 취약계층이 아니라 핵심계층과 군부대로 전용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윤 총장은 이런 인도적 지원의 실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첨단산업 유치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심지어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존의 위헌적이고 이적성 짙은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 지원과 차이 없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헌법상의 요구라고 합니다. 28일 토론회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말을 했지만 왔다 갔다 한다는 면에서 더욱 위태로워 보입니다. 심지어 윤 총장은 7월 30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 보수정부가 천안함 복침 사과를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와 같은 문제라며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이러면 올림픽 못한다는 식은 안 된다. 협력해 나가면 뚫린다고 본다. 교과서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문제는 싸우더라도 기업인이나 의원끼리는 교류해야 관계가 진전된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사과와 별개로 남북 간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북한의 천안함 사과가 필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역사 속의 과거가 아니라 현존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핵개발을 지속하고 핵폭탄을 개량하고 미사일을 수도 없이 날려대고 틈만 나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한국민들을 강제 억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연결되는 협력국가죠.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북침에 대한 사과는 북한이 평화와 통일을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대북 지원은 그 영유아 임산부 지원이든 아니면 소위 인도적 지원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든 아니면 빵공장, 국수공장을 돕는 것이든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과 북한을 동등 비교하는 것은 인기 영합적 발언 이전에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체성 혼란은 또 있습니다. 윤 총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와 중국은 미국보다 더 가깝게 협력해야 할 것도 있고 미국을 의식하고 일본을 의식해서 더 신중해야 할 것도 있다. 이게 안 되면 교역이고 뭐고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국가적 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쉬운 양비론인데요.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가인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중국 사이의 양비론은 옳지 않은 겁니다. 깡패와 경찰이 다 쓸모가 있다는 식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고 바라는 분들은 맥 빠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위에 교회가 지켜지고 살아나고 회복돼서 마지막 때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기비성 우상 세력이 한반도 전역에서 무너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우상의 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북한 동족을 해방하고 구원해 줄 사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고 사육당하는 자를 구해내는 지도자, 국군 포로들을 구원하고 끌려가 있는 한국민들을 살려내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은 먼지처럼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국의 한민족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의무를 한국 교회가, 한민족 교회가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참칭하는 기비성 우상의 세력과 결탁한 우상의 세력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우상의 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북한 동족을 해방하고 구원해 줄 사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끌려가 있는 한국민들, 오회원, 오규원, 신숙자를 구원하며 사육당하는 자를 구해내는 지도자가 대통령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또한 믿고 있사오니 더 많은 한국인, 더 많은 한민족, 더 많은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